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말 카쇼기 사우디아라비아 기자 실종 사건이 드디어 전모의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몇 시간 전에 국영 방송 보도를 통하여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지난 10월 2일 관리들과 주먹 다짐을 하다가 이게 그의 사망으로 연결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주먹 다짐, 그 다음에 죽음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5명의 고위 관리들을 해임하고 18명을 구속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해임된 사람 중에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메드 알 아시리 소장인데 군인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부책임자이면서 이번 예멘 작전을 지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왕세자 빈 살만의 오른팔이고, 그는 이 예멘 작전뿐만 아니라 빈 살만의 다른 정치적 보좌 역할도 하면서 이 빈 살만 정권의 핵심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감으로써 빈 살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한 달 안으로 발표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기관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은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지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터키가 확보한 15명의 암살단 명단을 분석을 했더니 한 9명 정도가 이 왕세자의 측근 또는 경호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왕세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조사위원회의 책임자로 왕세자를 앉혔으니까 이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카쇼기는 들어왔다가 제 발로 걸어서 나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다. 만약 이걸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압력을 행사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석유를 무기화하겠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를 보내서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자, 발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압박을 넣고 하니까, 또 지금 예정되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국제회의에 미국 그리고 유럽의 중요한 장관들, 대기업 회장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주 곤혹스러운 발표를 한 겁니다. 국가가 며칠 전에 했던 발표를 100% 뒤집는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게 참 문명세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죽은 사람이 언론인이고 더구나 아주 좋은 언론인이었습니다. 정통 언론인이었습니다. 좋은 기자를 한 사람 죽였더니 이렇게 나라가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는 것이 요새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에 정적을 숱하게 암살을 하고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김정은과 푸틴에게도 불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언론의 관심은 항상 연상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새삼 김정은이가 2017년 초에 형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중인 환시리에 암살한
독가스로 암살한 그 사건이 주목됩니다. 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세계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터키 정보기관은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도청 장치를 해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카쇼기가 이스탄불 영사관에 들어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니까 바깥에서 기다리던 터키 여대생,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약혼녀라고 봐야죠. 약혼녀가 터키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터키 경찰이 금방 사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해주는 영사관 내의 상황을 녹음한 것을 틀어봤겠죠. 아, 카쇼기가 죽었구나. 그래서 어디로 수사관을 보냈느냐 하면 공항으로 보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이 15명의 암살단을 태우고 왔던 2대의 비행기 중에 하나는 이미 떠났고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무를 마친 사우디 요원들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경찰은 항공사 요원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수색하고 했는데 별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카쇼기를 납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시신을 비행기로 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앞으로 이제 조사 결과로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토막을 내 가지고 어디에 파묻었을 것이다. 특히 영사 집으로 가지고 가서 파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우디 정부의 발표는 쉽게 말하면은 왕세자도 모르는 사이에 우발적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발적 사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공적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데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된 암살이라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15명이나 되는 핵심 정보 요원 또는 빈 살만의 측근들이 그날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쇼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영사관에 근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아닌 현지 고용원들에게는 그날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휴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15명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부검 전문가도 있었고 그리고 시신 절단용 톱도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발적일 수가 없죠. 또 15명이 왕세자와 관련된 자가용 비행기 2대를 타고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그 비행기를 타고 급거 사우디로 돌아간 것으로 봐서 이번 이 사우디의 발표를 믿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사우디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우디 사람들과 공동 사업을 한 게 몇 건 있고 이 사위 되는 사람이 지금 백악관의 자문역인데 이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 살만과 매우 가깝습니다. 또 나이도 막 비슷하고 하니까 서로 젊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고 또 사우디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1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기로 이미 계약을 맺고 한 100억 달러는 이미 사갔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대이란 견제장치와 더불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니파 나라들을 단결시켜야 이란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 시리아 이런 점에서는 사우디를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이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는 이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엄중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앞장서는 사람이 이 린지 그레엄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트럼프하고도 가까운데, 이분은 빈 살만은 이번에 제거해야 된다, 빈 살만을 몰아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건은 이 애매모호한 발표가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절대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통하지만, 안에서는 통하지만 국제적인 사건으로 되면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재인 권력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